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담당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정경원 교수입니다. 이 무더운 오늘 하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이 앞날에 큰 발전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단상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무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시고 또 저자이신 임경석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이렇게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15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먼저 저를 서해의 길로 이끌어주신 오선영 선생님, 이분은 수사체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해를 한 50년 하셨는데 추사가 돌아가신 게 185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추사의 제자들이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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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그러니까 4대가 내려가는 제자의 그 그룹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추사체의 골수를 하신 분입니다. 추사체의 명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계시고 글씨를 아주 호방하게, 남자분 글씨같이 호방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서화작가협회, 소위 서예가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정영원 회장님, 저 뒤에 계시네요. 정영원. 이 서화작가협회가 한 50년 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서예가협회인데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는 자랑할 만한 협회입니다. 그 외에도 서예가협회가 몇 개 있는데 그것보다 이 아주 정통파 서예가협회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경현 교수, 박경현 교수. 이분은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마고죠. 국문학 박사의 한문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예 작품을 써서 이거 하나하나 다 보내면 원전을 찾아가지고 야 글씨 그 중에 무슨 글씨가 틀렸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내가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보내면 자기대로의 해석을 보태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고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책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도록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경현 교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출판사 사장님은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출판사 사장 얘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얘기를 해보면 제 고등학교, 지물포 고등학교 동창 선후배가 많이 오셨습니다. 동기가 25명,
그 중에 선배분이 이기선 선배, 이길춘 선배 바쁘신 데서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후배들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한 10분이 오셨습니다. 한 10분 오시고, 미국에 제가 같이 시라큐스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 8분 오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선후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장관님 2분이 오셨습니다. 서상목 장관님. 그 다음에 차흥봉 장관님. 차흥봉, 저 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차관 하신 분이 7분이 있으십니다. 7분. 일일이 보면 안 했어요. 7분이고, 그리고 또 동료 후배 여러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으로 같이 일한 분들이 여러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예를 시작한 후에 만나게 된 서예 동료들, 서예를 같이 공부하고 한 분들이 15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 그리고 우리 직계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뒤에 김한나 여사, 큰딸 인용경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어렵게. 그다음에 둘째 딸 임보은, 그다음에 둘째 사위 하정수, 둘째 사위의 아버님 되시는 박정명 선생님, 기여를 크게 하시고 계신 분 지금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상균 교수님. 네, 김상균 교수님.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실무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안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그걸 두드렸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주역이십니다. 나는 이번 국회, 새로 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양반이 만든 안대로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김재옥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김재옥. 저분은 김재옥 선생님,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운동의 실질적인 대모세요.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 운동을 끌고 오셨고,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 회장을 오래 하신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소개드립니다. 를 시작한 거는 제가 70의 공직에 은퇴하고 나서 7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위례로 이사 와서 위례 신도시를 이사 와가지고 뭘 해야지 이 노후를 내가 보람 있게 보내겠냐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독지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문 서예 가르친다고 써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서예. 그래서 바로 그날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만난 것이 오선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오늘날까지 매일 썼습니다. 거의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 일상을 얘기를 하면 아침에 10시에 서재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거예요, 서재로. 그러면은 45분을 먹을 갑니다. 그 정도 갈아야지 쓸 만큼 돼요. 45분. 그러면 그거 가는 동안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유튜브 방송을 들어요. 음악도 듣지만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죠. 그러고 이제 다 갈고 나서 이제 초기에는 그냥 연습으로 쓰고 요새는 이제 작품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시, 명문장 이거를 따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뒤지다가 좋은 문장이 나오면은 내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 놓습니다. 전부 다 한자 한자 직접 친필로 다 적어 놓고 그렇게 적어 놓은 노트가 대학 노트 100페이지짜리 대학 노트 4권 400페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면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쓰게 된 거죠. 자, 이거를 나 혼자 알면 뭐해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쓰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서예 작품집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연한 계기로.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 저 북코리아 이찬규 사장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 사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선생님 요새 뭐 하세요? 나 북글씨 쓴다고. 아 선생님 그 자기가 책을 북글씨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 참 좋아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미처 북글씨로 책을 만든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죠. 아 그래요? 아, 북글씨로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마침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요. 그러니까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포묵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첫 책이고 이렇게 작품을 이제 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사람한테 보냅니다. 이걸 카톡으로 4사람한테 보내는데 첫 번째는 박경현 교수, 두 번째는 내 친구 2분 있어요. 여기 아주 절친 2분이 있어요. 그분.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4사람한테 보내서 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 첫 번째 작품을 써놓고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저 전에 이태리 여행 가서 돌아보는데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을 보니까 그 심줄 뭐 핏줄 이런 게 부뚝부뚝 튀어나오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붓글씨도 살아있는 글씨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동파, 송나라의 유명한 서동파도 그런 소리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도 핵심 포인트가 그 사람 포인트가 그거예요. 살아있는 글씨 쓰기. 그래서 두 번째 책의 주제가 여러분들 책의 타이틀 보셨겠지만 살아있는 글씨 쓰기.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글씨를 쓰겠느냐는 차원으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필을 써가지고 그 책에 두 번째 장에 그 수필이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차원으로 작품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글씨 쓰자 하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작품집하고 두 번째 작품집이 뭐가 다른가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집 쓴 3년 후에 지금 두 번째 작품집을 썼습니다. 서예라는 게 보니까 인생 제2막인 것 같아요. 1막은 이제 공직하고 뭐 교수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1막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제2막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술의 길인데 2막의 길에 들어있는 거죠. 묵선이라고 하는 문자로 한문 문자로 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먹묵자 참선한다고 하는 선 묵선 이게
절에서 스님들 선 참선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쓰고 앉아 있으면은 세상 가는 거 몰라요. 아무 잡념도 없고 정신 수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여기 송파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칩니다. 원래는 그게 우리 오선왕 선생님이 하시던 코스인데 그걸 제가 인수해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돈 안 받고 그냥 내 친구들, 내 친지들, 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가르치는데 지금 9명이에요. 9명인데 아마 자리가 조금 좀 한두 명은 더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받을 용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해볼게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야, 이 나이에 뭘 하냐? 그리고 나는 원래 악필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슬슬 빠져나가는데 80종수, 80의 나무를 심는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리고 글씨 뭐 잘 쓰면 뭐하고 조금 뭐 좀 잘 못 쓰면 어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좀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같이 즐기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운정 오선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운정 오선영입니다. 추사체를 지금 쓰고 있고 오퍼 선생님을 지도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오퍼 선생님은요, 필력이 아주 좋습니다. 맨 처음에 장기동의 복지관에서 저를 찾아오실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동네 어르신이 그냥 시간을 보내서 그냥 보내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뵀습니다. 본인이 어디 사는 분이라고도 안 하시고 밝힘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처음부터 그냥 오셔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묵묵하게 글씨만 쓰시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서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어느 정도 성품도 보이고 그 온화한 성품과 그 인자함도 보이고 학습 태도 또한 북끝에 힘도 있고 이분을 잘 저기하면 서예가로서 한번 자질이 보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발전성 있는 그런 서예 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그래가지고 글씨체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2년쯤 지나다 보니 공모전회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하고 그때서야 물어봤죠. 동네 할아버지인 줄만 알고 있다가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그제서야 오포 선생님은 이제 제대로 알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젊어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나이가 들으셔서 인생의 이모작을 아주 정말 멋지게 하시려고 연구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3년이 지날 때쯤 대한민국 미술협회,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단체죠. 그 단체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거기 나가서 특선을 해갖고 왔어요. 이 정도의 그 짧은 시기에 그 단기간에 그렇게 특선을 하기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내신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오포 선생님의 그 평상시에 그 남다른 노력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는 또 서예를 지도하면서 그렇게 관찰을 제가 해보죠. 하나하나 관찰을 해보면 탐구력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드리고 나면은 그 나아가서는 몇 가지를 더 유추해가지고 오면서
항상 앞서가면서 응용의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학급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내가 미처 지도하지도 않은 문장들을 한국의 시조, 중국의 유명한 명문장 등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오셔서 책으로 또 써내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한 3년 못 뵀지요. 그 안에 벌써 책을 1집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날 출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안 본 사이에 책을 다 출간을 하시다니. 그리고는 이번이 2집이지요. 네.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건 더욱더 전진하셔서 본인의 특유의 필체를 개발하여서 충실한 작품을 남겨 우리나라 사회계에 큰 발전이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백 박경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책 머릿말 끄트머리에서 언급된 박경현입니다. 그 머릿말 끄트머리 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유서 깊은 고궁이나 고택, 그리고 그 풍광이 좋은 그 사찰 같은 데 가보면 건물 기둥마다 주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련. 기둥에다 뭐 한자를 썼잖아요. 그걸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련이 온통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창하게 읽는 사람도 없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중에 일부는 그걸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저게 그림은 아니고 한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도 저도 뭐 한자 대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뜻 설명 다 못하고 있어요. 그걸 숨통을 틔운 사람이 바로 우포 임경숙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매일 써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냅니다. 저는 눈을 비비면서 보고 또 대학에서 배웠던 거 다시 점검하고, 어떤 거는 인터넷을 뒤져봐도 참고 문헌이 없어요. 그럼 제 서재에 수십 년 동안 묵어있던 먼지를 털면서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둘이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없는 대가들의 작품도 임경숙은 풀이를 해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자그마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포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축조심의하듯이 한자 한자 따지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익혀서 글씨를 쓰는 분입니다. 그 쓴 글씨들을 제가 보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그리고 참고 문헌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내면서 참 우리가 한문 서예계에 자그마한 벽돌 하나 쓴 거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논어에 문질 빈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올문 바탕질 빛날빛, 문과 질이 다 빛나야 그때 가서 성기라고 한다. 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은 아마 형식일 겁니다. 질은 아마 내용일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겸비하면서 조화롭게 쓴 책을 작품을 모은 책이 바로 이 우포 목향 1집, 2집입니다. 이 우포의 먹물 향기가 배어있는 이 책, 아무 페이지나 읽어도 1페이지부터 안 읽어도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읽으면 움직이는 서예 작품집이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서예 전시회를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포에게 참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관님을 모시고 집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시죠. 서예는 문의 아닙니다만 오늘 여기 전시된 작품들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임경석 박사께서 서예 분야 이제 대가의 경지에 이루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임경석 박사를 만난 게 벌써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저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전문가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경제학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회복지 정책을 아주 정통으로 공부를 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임경석 박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분야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 사회복지 정책 실장을 맡으셨는데요. 요새는 제1차관, 제2차관 이렇게 해서 제1차관이 사회복지장, 그때는 차관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실장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체를 이제 총괄했는데 워낙 전문가시라서 저는 전부 다 이분한테 맡기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책을 보니까는 북코리아에서 출간하셨는데 제 책도 북코리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하고 인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요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액자가.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주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임경석 박사가 써주신 화풍 청목이라니까 피리화, 그러니까 피리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제가 서상 목아니까 이 목자가 화목목도 되지만 아름다운 목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써주셨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임경석 박사님 얘기를 듣고 또 평소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치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학이 저희 사회복지가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보시면은 이게 산업혁명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실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실학은 약간의 그 민주주의 사상도 들어있지만은 동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 사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만 열심히 쓰시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김정희 선생님의 거기 쓰시는 게 전에 추사파라고 말씀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정희 선생님의 정신을 어떤 형태의 이렇게 그냥 글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전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워낙 글자를 못 쓰고 그래서 제가 그 잘못하면 낙제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임경석 박사님 가까우신 분들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포 임경석 선생에게 서예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먼저 제가 이 뜻깊은 행사 축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잘 아실 텐데 그걸 전 국민한테 확대할 때 그때 이 건물이 국민연금 공단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임경석 선생님도 여기서 이사장을 하시고요. 저도 이사장을 하고 또 저 뒤에 계십니다만 전계휴 이사장도 이사장을 합니다. 3대 이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때 이 되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굉장했습니다. 5천만 국민한테 이걸 확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 싸울 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 자리에 바로 이 강단인데요. 여기에 JP가 와가지고요. 전 우리 연구공단 직원들 다 소집해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뭡니까 그걸 선언을 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제가 그 당시 이사장으로 우리 JP를 모시고 이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막 결의대회를 하고 했던 곳인데 여기 한 25년 돼서 아직 우포 임경석 선생이 서해 기념전에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서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임경석 선생은 노후에 살아가는 하나의 그 모범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에 젊을 때 한참 나라라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 그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후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저 이걸 보셨지만 이 책에요 보시면 이 글씨가 글씨만 쓴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글씨 쓰기라 그래가지고요 살아있는 글씨 쓰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말은 이 책에 있는 글씨 하나하나가 내용이 전부 살아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문장에 명시에다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처음 담아놓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글씨를 쓰셨는데 이런 글씨 내용을 쓰면서 글씨 쓰는 당사자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뭡니까 삶의 의미라든지 그런 걸 담아놨다는 뜻이고 본인이 또 그런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이걸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이 안에 담고 있어서 저는 우리 임경석 선생이 참 노후 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가시고 있다. 그걸 제가 웰에이직이라고 하는데요. 노년 생활을 참 잘 살아가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건강하시고 더 이 살아가는 글씨도 많이 쓰시고 우리나라 현재 노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노인 중에서는 아직도 방황하고 욕구불만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축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건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경석 서예가님의 앞으로의 건강과 서예의 대성을 위하여 건배! 감사합니다.